안녕하세요. STBC 뉴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엄인숙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또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살인마인데 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지금 이제 쯔양의 소시오패스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엄인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왜 쯔양 같은 사람이 범죄 죗값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쯔양과 엄인숙을 비교를 하자면 엄인숙은 이제 사이코패스 증상이 있는 사람이고요. 실제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쯔양은 이제 소시오패스이고요. 지금 죄를 저지르고도 죄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질렀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이제 심증이 가는데 아직도 당당하게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세요. 네, 돈도 벌고 계시고, 네, 그리고 천사 역할로 아주 그냥 천사라고 지금 이제 오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인지 악마인지는 두고 볼 이야기고요. 네, 이 엄인숙이라는 사이코패스는 진짜 희대의 살인마였죠. 네, 이게 사실 검거가 된 것도 사실 검거 안 될 뻔했었어요. 계속 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잡히긴 잡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나쁜 범죄자들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범죄 행위를 더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가 방송을 계속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인숙과 쯔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력 조작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엄인숙, 쯔양. 엄인숙은 고졸인데요.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대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쯔양도 비슷하죠. 고졸인데 대학생이라고 하고 다녔죠. 그리고 실제는 평생교육원, 서강대 평생교육원 다녔는데 이건 대학이 아닙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이건 그냥 돈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뭐 도둑질로 강제 전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쯔양도 학폭 같은 걸로 강제 전학 당했죠. 그리고 뭐 조건 만남 소문 파다 했었고요. 중고등 학생 때. 네,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네. 그다음에 이제 살인 추정 및 살인. 네. 그 엄인숙은 사망자 3명, 실명 5명. 네. 이런 사망자 사건을 낸 연쇄 살인범입니다. 네, 쯔양은 자살 교사 방조죄로 추정되는 그런 범죄 행위가 추정되며 2명이 지금 현재 자살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싹이에요. 이게 뭐 2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죄의 시작점이잖아요. 계속 그대로 두면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엄인숙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 환자들이나 사이코패스 환자나요. 범행 대상은요. 엄인숙은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쯔양은 남친한테 지금 한 거지만 앞으로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겠죠. 정신병적 증상으로는 엄인숙은 사이코패스이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40점 만점을 획득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는 소시오패스 개념이 없을 때라서 사이코패스라고 오인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이코패스 치고는 너무 치밀해요. 원래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치밀하지가 못합니다. 완전 범죄를 못하는 게 사실은 사이코패스인데 엄인숙은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잡힌 것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쯔양은 소시오패스 추정되고요. 근데 소시오패스인데도 불구하고 쯔양은 좀 멍청해요. 그래서 자기 범죄의 증거가 거짓말로 살짝 드러나는. 그래서 원래 소시오패스는 완전 범죄를 하는, 거의 어민숙이 사실 소시오패스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행동 특징을 보면은 거짓말하고 연기력 보이고 꾀병 부리고 사치가 심하고 이런 부분이 어민숙이었는데, 뭐 교도소 가서 동성과 성행위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그런데요 지금도.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면 연기력 이런 거 보면 비슷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천사인 척하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민숙의 얼굴입니다. 눈빛을 보세요. 표정이 없죠. 인간의 감정이 없는, 네, 무표정한 눈빛이 특징입니다. 네. 혹시 주변을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표정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옛날에 여친 만날 때도 건성으로 웃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기한다는 거죠. 은영 중에 살짝 연기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이 무표정한 눈빛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연기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남편과 있었던 이제 어민숙 사진인데, 전 남편분 사진은 얼굴은 제가 가려놨습니다. 어민숙의 무서운 행적. 일단 처음에는 딸이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저는 이때부터도 살인한 게 아닌가. 이거는 밝혀지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범죄였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날편을 실명시켰는데, 이 첫 번째 날편을 실명시킨 이런 사건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남편 얼굴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칼도 막 찌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남편은 죽었습니다. 네, 봉화징역인가 이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완전 범죄였어요. 이때까지 검거가 안 됐어요. 보험금을 총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도 계속 괴롭히다가 이런 식으로 뭐 괴롭히다가 결국은 사망했어요. 이것도 완전 범죄. 보험금은 3,88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도 뭐 음료수 준다고 하면서 음료수에 뭐 수면제를 섞어가지고 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했어요. 왜? 보험금 타려고. 그 다음에 친오빠도 이렇게 실명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엄마, 오빠, 남동생을 동시에 죽이려다가 그게 미수로 그쳤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 범죄가 돼서 보험금을 2억 400만 원이나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다 완전 범죄예요. 이게 다 어민숙이 행한.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를 돕거든요. 집에 돈이 좀 있었나 보죠. 왜?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가사 도우미의 남편을 또 죽게 했습니다. 이제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의 가족은 화상을 입었고요.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그 친오빠가 그 자기 여동생 주위에서는 왠지 다 사망한다, 이상하다, 자기 여동생이 의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연하게 잡힌 거예요. 이것도 안 잡힐 뻔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범죄를 계속 해오다가 결국은 잡힌 그런 케이스죠. 안 잡힐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총 사망 뭐 3명 하고 자기 딸도 죽이고 뭐 5명 실명케 하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게 어민숙입니다. 그리고 안 잡힐 수도 있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민숙이고, 네, 첫 번째 남편 실명시키고 뭐 계속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사망시켰죠. 딸도 이제 계단에서 굴러떨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밀어서 일부러 죽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딸도 자기 뭐 형제든 오빠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 그리고 뭐 아들도 뭐 죽었다고 하고.
두 번째 남편도 그렇게 괴롭히다가 죽였고, 오빠도 실명시키고, 남동생도 화상 입히고, 어머니도 실명시키고, 결국 어머니, 오빠, 남동생을 다 같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화재를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 부상만 입고, 그것도 완전 범죄였어요. 그래가지고 보험금 받아낸 거고. 그리고 집에 이제 가사 도우미하고 남편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불 질러가지고 남편은 죽고, 가사 도우미 남편은 죽고, 가사 도우미는 이제 화상 입고. 이건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악마가 또 있습니까? 이게 어민숙이에요. 상상 초월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처음에 초기에 잡혔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없었겠죠. 지금 제가 그 찌양을 잡아야 된다고, 이 범죄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찌양은 초기 상태예요. 악의 씨앗인 거예요. 지금 잡아야지, 안 잡으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민숙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는, 친오빠는 솔직한 심정으로 죽이고 싶다. 차라리 돈만 가져가고 몸을 성하게 뒀다면 어머니하고 잘 살 텐데. 무슨 얘기냐면, 오빠 눈을 찔러가지고 오빠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심각한 상태지. 어머님이라도 눈이 보이면 모르겠는데 어머님도 실명 상태예요. 눈을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죽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친오빠나 친어머니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어민숙이었다는 거죠. 진짜 악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의 지인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다. 그리고 연극을 기가 막히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을, 그 두 번째 그 남편도 자기가 이제 아프게 해놓고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척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기라는 거지. 네? 어차피 죽이려고 한 거면서 결국 죽였죠. 네? 근데 죽이기 전까지 뭐 남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민숙도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소시오패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는 아니라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서 배웠는데, 어민숙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너무 치밀해요, 범죄 행적이.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이죠. 그게 바로 찌양이고요. 어민숙은 이제 결국은 검거되긴 했는데, 친오빠가 자기 여동생 주변의 사람들은 왠지 다 죽는다. 증거는 없지만 자기 여동생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형사한테 말해가지고 형사가 열심히 조사해서 검거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만약 친오빠가 끝내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범행 중이었을 것이고, 검거 당시에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검거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잡아야 돼요. 죄를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피해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까지 해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옛날 그 소시오패스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저는 되게 전 그런 이제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주먹에 나가서 때렸어요. 너무 세게 맞으니까 아프니까 저를 거의 이렇게 죽음에까지는 못 밀어넣은 거예요. 네? 근데 이동현 씨는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안타깝게 된 부분이고요. 찌양과 어민숙. 이제 어민숙은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검거가 됐지만, 찌양은 이미 이제 이동현 씨와 어머니를 자살하게 하고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당당하게 다니고 있죠. 거의 무죄가 된 거예요, 지금. 하지만 아직 범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범죄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겠죠. 악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찌양의 범죄를 꼭 밝혀서 죗값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찌양 채널 문 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찌양 채널 구독 취소, 찌양 채널 돈 일절 기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찌양 불쌍해요. 이런 글 아직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네. 왜? 돈 벌려고. 네. 지금 찌양 얘는 돈에 환장한 애예요. 네. 남은 죽든 말든 희생자인 척 불쌍한 척 해가지고 지금 돈 버는데 신났어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알려서 찌양의 실체를 모두가 알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 올린 찌양 영상에 댓글을 열심히 달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불안하겠죠. 왜?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언론에서 다 무죄인 줄 알고 희생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찌양의 범죄라는 것을 제가 추정해서 올렸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댓글 다는 겁니다. 다른 그 찌양 관련 다른 뉴스에도 가서 계속 댓글 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S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와서 댓글 다는데 어제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와가지고 댓글 다니까 불안하죠. 제가 자기의 모든 걸 밝혀내가지고 다 일일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잡을 겁니다. 그리고 찌양 채널을 문 닫게 할 거고 제 값을 꼭 받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진짜 나쁜 사람은요. 이동현 씨가 자꾸 생각나서 잠이 잘 안 와요. 저도. 네. 자다가 자꾸 깨고 그럽니다. 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BC 뉴스였습니다.